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 이덕광입니다. 네, 자평진전 제30강 인수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인수용관하고 인용식상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인성의 그 생각기화를 보면은 일간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인성이라고 하는, 이제 일간이 인성을 이렇게 그 격국을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이 이 관성을 보고 있느냐, 또는 비겁을 보고 있느냐, 또 식상을 보고 있느냐, 또 이 재성을 보고 있느냐, 또는 인성이 관성하고 비겁을 보고 있느냐, 또 인성이 비관성하고 식상을 보고 있느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성이 이 식상을 이렇게 쓰는 경우 하고 인성이 이 관성을 이렇게 쓰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계화를 이렇게 배웠으면은 이제 배웠는데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이러한 인성이라고 하는 격국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인성이 각각 거느리고 있는 국을 이제 격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이 거느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것인데요. 오늘은 음, 인수용관하고 인용식상의 그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수격의 그 기본 전제는 당연히 이제 인수가 원령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천간에 투출하여 경립이 이제 성립된 상태. 천간에 투출 안 되더라도 원령을 얻었으면은 그 인수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인수는 일간을 생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일간 보호, 성장, 발현의 구조를 가진다 그랬고요. 따라서 인수격에서는 일간이 안정된 다음 무엇을 치용하느냐가 이제 핵심이다 했거든요. 어떤 국을 취하고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평진전의 인수격을 논한 그 장을 보면은, 인수는 그 일간을 생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정인과 편의를 똑같이 아름다운 격으로 여기는 것이므로, 재성과 인성은 정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한 가지 격으로 간주하여 논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수격은 사기식격으로 이제 순용을 하고, 순용으로 성격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과 상생하고 비겁을 생하여 재를 위협하여 인성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한다 했죠. 인성이 비겁을 만나면은 그 재성을 만났을 때, 인성이 재성을 만났을 때 비겁으로 재를 이렇게 스케치하고, 또 인성은 관살, 뭐 칠살이 됐든 정관이 됐든 서로 상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랬고요. 원령인 인수가 가벼울 때 칠살을 이렇게 만나거나, 또 관인이 서로 온전하거나, 또 일간과 인수가 왕성할 때 식상으로 설비하거나, 또 인성이 많을 때 재를 만나는데 재성이 투출하고 근이 가벼울 경우, 이렇게 그 인수격은 사기신격으로 성격의 조건들을 이렇게 한 서너 가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거든요. 그리고 인수격이 폐격의 조건은 인수가 경미한데 재를 만날 때, 또 신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칠살이 투출할 때,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는데 재가 투출하여 인수를 제거하고 칠살만 남길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인수격이 폐격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인수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를 이제 그 기본으로 삼을 때, 원령이 인수란 얘기거든요. 일간이 인수라고 하는 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인수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용신으로 취하여 그 인수가 관을 생하여 기를 이루는 구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 또 인수가 이렇게 또 용신이다, 뭐 이렇게 그 용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국용신, 격국용신은 격국용신은 인수다. 이 인수가 거느리는 여러 가지 국 중에
정관이라고 하는 그 국을 이렇게 거느린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쓰니까 용신이 되는 것이고 정관이 상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그 인수격의 그 필수 조건은 관성이 정관으로 청하고 잡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실사라고 혼잡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수가 관을 설계하거나 파하지 않아야 한다. 인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을 너무 설계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수가 또 충이나 이런 거로 이래서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식상이 과다하여 관을 극하는 상황은 불리하다. 인수는 약한데 식상이 너무 과하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인수격의 특징으로는 가장 정통적이고 문무를 겸비한 규격이다. 그래서 학문, 관직, 지도자, 안정된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고요. 법이나 교육, 행정, 공직 분야에 적합한 구조다 그랬거든요. 인수가 관을 쓰는 것이 가장 귀하며 혼자 봐야 살이 섞이면 파격이다 그랬거든요. 인수가 관을 쓸 때는 그 관이 근이 있고 순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용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격을 이루되 식상을 용신으로 삼아가지고 식상으로 재능과 표현성을 발현시키는 구조. 이렇게 인수가 격을 이루는데 인수가 식상을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이제 배우는 것을 식상으로 이렇게 써먹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배우고 뭐 학문을 해가지고 식상이니까 식상은 나를 드러내는 이런 그 물건들이니까 재능과 표현성을 발현시키는 구조다. 인용 식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원리는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은 다시 식상을 생해서 이렇게 제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인용식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필수 조건은 정관이 반드시 투출해야 돼요. 이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인수의 목적이 이제 그 식상을 제거해서 정관을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용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그 식상으로 인수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을 식상으로 이렇게 표출해 가지고 그것을 정관에서 이렇게 써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면 아주 기술이 우수한 기술자의 그 성향을 기술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식상이 투출할 일간을 누리지 않고 순조롭게 발현한다. 그래서 식상이 너무 왕하면 일간을 이렇게 설계하니까 약간 좋지를 못하겠죠. 재성이 나타나서 식상 생재 흐름이 연결되면 더 대길이다 그랬거든요. 관성이 강하여 식상을 억압하면 불리하다 그랬어요. 재성이 나타나가지고 식상 생재를 하면 여기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수출하여 일간을 누리지 않고 순조롭게 발현시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인용식상의 그 특징들은 학문이나 예술, 창작, 또 강의, 저술, 기술, 컨텐츠 생산 분야에 가장 강하다겠죠. 배우는 것을 식상으로 이렇게 발현시키고 또 정관이 있으면은 그것을 관에서 이렇게 구현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구현시켜 주기 때문에 인용식상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관이 이렇게 이제 구현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된다. 인용식상 격에서는 정관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관이 없어도 격은 만들어지는데 정관이 있으면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특징으로는 이론, 학문, 예술, 창작, 강의, 저술, 기술, 컨텐츠 생산 분야에 강하다. 이론을 실전으로, 지식을 상품으로, 재능을 활동으로 연계시켜주죠. 이론을 실전으로, 인수라고 하는 그 이론을 식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전으로 이렇게 또 지식을 상품으로 재능을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인용식상격이다. 그리고요, 그 독자적인 활동, 또 프리랜서 전문가형의 구조도 이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원문 취지로는 인격이 식상을 만나면 글과 재능으로 이름을 일으킨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인수용관하고 인용식상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수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신이 반드시 용신, 여기서 용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국이고 상신의 의미. 이제 여기서 인수가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사실이니까 이건 용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관 용신이 아니고 정관 상신. 인수용관에서 인수가 이제 용신이고 이 용신을 보좌하는 것이 이제 정관이니까 정관이 상신이다. 그런데 또 이것을 격국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수가 격이 되고 이 정관이 국이 된다. 격국 이렇게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용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이제 인수를 이제 보필을 해주고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 식상이 이제 용신이 되죠. 용신이 되는데 용신이 이건 상신의 어떤 그 개념도 있다. 그래 국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국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구조를 보면은 인성, 관, 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귀를 추구한다는 뜻이고요. 인수용관은 귀를 추구한다. 또 그다음에 인용식상은 재능을 이렇게 재능을 창조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성향 측면으로 보면은 안전, 보수, 뭐 공적, 법도, 조직. 이제 이게 이제 성향이 바뀌었고 자유, 창의, 표현, 기술, 예술 이렇게 또 기란 방향으로 될 경우는 관직, 학위, 경영, 리더십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용식상에서는 연구, 그 다음에 강의, 예술, 프리랜서, 사업 쪽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다. 또 필요 조건으로는 관이 청하고 비겁이 많으면 불리하다. 우리를 관이 청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겁이 많으면 또 불리하겠죠. 또 관이 이렇게 강하면 불리하다. 그죠? 식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관이 와버리면 좀 약간 불리하는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도 이렇게 보호는 이룰 수는 있어요. 식상생재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과 그 형태로는 명예, 지위, 권위의 성취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용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 컨텐츠형 성과 창출 이렇게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한번 인수용관하고 인용식상을 이제 비교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의로는 인수용관은 격조의 기를 추구하고 인용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의 실을 추구한다. 둘 다 인수격이죠. 그 하나는 관의 권위로서 완성되고 다른 하나는 식상의 재능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인수격인데 관을 쓰는 경우하고 식상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달라진다 뜻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의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인수격의 정관이 투출한 경우 인수용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장참적의 사주를 사례로 했거든요. 이 수월의 그 신금이 수월에서 무토가 이렇게 막 투출했죠.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주가 화생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정하죠. 길신을 이렇게 생겨주고 하기 때문에 유정하고 원령에서 이렇게 투출되었기 때문에 유력하다.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그 고급 사주다.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굳이 이제 그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주가 인술 이렇게 이렇게 화국을 이루었고요. 병화가 투출했어요. 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많은데 화생토해 가지고 관을 이렇게 설기를 시킬 수가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또 특히 수월에 신금일주 같은 경우에는 토를 굉장히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간목이 인중에 있는 간목이 아주 쓰임이 좋다. 재성이 쓰임이 좋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간은 왕하죠. 이제 이 술토에 근이 있고 왕지에 이렇게 녹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리고 인성의 그 광량, 인성도 굉장히 왕하죠.
많으면서 왕하죠, 인성이. 그 다음에 관성. 관성도 이렇게 그 인술하국을 이루었고, 병화가 장생지에 이렇게 임하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성도 왕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인수격의 정관이 투출한 경우에는 정관은 인수를 생하는 것을 취하면서 정관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으니 치사를 쓰는 것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이제 치살이 있으면 이런 사주 격에 치살이 있으면 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데 치살이 있으면 폐가 되는데 정관이 있으면 안 귀하다는 얘기예요. 정관하고 치살하고 차이점이 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신앙하고 인수가 강하면은 인수가 강하면 정관이 퇴거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다만 관성이 청순해야 된다. 칠사라고 혼잡되고 관이 이렇게 근을 이렇게 튼튼하게 갖고 있으면 아주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운을 보는 법은 인수격이 운을 취하는 법은 인수격이 이루어진 바에 여러 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을 가지고 구분하여 운에 배합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인용 인수 용관에다가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비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수격에 정관이 노출되고 인수가 중하면 재운도 길하다. 그리고 식상운도 가장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 인성운이죠. 인성운은 여기 인성이 보강이 되니까 그게 나쁜 격은 아니고요. 기해대운, 해대운은 식상이죠. 인해 합해가지고 수생목해가지고 목기운을 이렇게 좀 붙여주고 있거든요. 식상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이 왕한 인성을 좀 덜어내주고 목국도 해가지고 덜어내주니까 이거 또 식상도 좋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일간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비겁은 그 했고요. 그다음 식상은 이제 그 일간의 그 기세를 토생금하는 그 기세를 일간으로 빼낸다고 해가지고 그 식상을 이렇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겁도 괜찮고 이제 유축 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성이 이렇게 일간의 근으로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일간의 근을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거든요. 삼합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인성이.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상은 좋다고 그랬어요. 그 재성은 좋죠. 이민대운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계묘대운. 위에는 무게합을 해가지고 인수를 하나 이렇게 그 제거를 하고 하나를 이렇게 남겨서 인성이 굉장히 청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 재성은 묘술 합을 했거든요. 묘술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재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성을 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흉하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간목이 투출하면 아주 좋죠.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또 왔거든요. 그러면 이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목에 그 할 일이 있으니까 간목이 오면은 인에다가 그 녹이 있기 때문에 왕성한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그걸해서 이렇게 토를 이렇게 좀 극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을사대운도 이렇게 좋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거 옆에 있는 저 인수격이 운을 취하는 법,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서 그 OX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수 대 식상, 그러니까 인용 식상이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 인수가 식상을 이렇게 대동하는 경우, 상서의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인수가 이렇게 왕하죠. 전체 다 인수네. 지지가 전부 다 토고,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토생금 해가지고, 이 신금의 기운을, 이렇게 상관으로 임수로 이렇게 도세를 해주면서 이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사주가 좋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영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도세를 해주면서 왕한 인성의 기운을 이렇게 식상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관을 또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 배움의 어떤 이 배움을 이 식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관해서 이렇게 써먹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을 보는 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 나눠봤거든요. 인수격에 정관을 쓰는데 식상을 함께 대동한 경우에는 운은 관성이 왕한 운이 좋고요. 인수의 향이 좋다라고 했고 식상운은 해롭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식상운은 좋지 않다 그랬고요. 칠사운은 좋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OX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고 좋고 나쁨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해후의 사주, 이제 여자 그 옛날에 후궁의 그 사주인 듯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토가 그 조금 이 임수 정관을 이렇게 극하고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그 을목이 기토를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임수 관을 이렇게 살리고 있는 사주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인수격의 정관을 쓰는데 식상을 함께 대동한 경우에는 우는 관성이 왕한 우운과 인수의 향이 좋고 식상은 해롭고 칠사루는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그 OX로 해서 대우를 한번 비교를 해서 희기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 인수격, 인수용관하고 인수용 식상을 이렇게 그 공부를 해봤는데요. 반복해가지고 아마 인수격도 한 5번 정도의 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는 제격, 그 다음에 인수격, 이렇게 해서